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숨이 차시나요?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80세에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 반면 60대에 벌써 지팡이에 의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다리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에도 20대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을 한번 건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고층 건물이라도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바로 우리 몸의 기초, 토대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근육 중 무려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율인지 아시나요? 마치 건물의 70%가 지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다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면 다리 근육은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5분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다리가 붓고 심한 경우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전이 뇌나 심장으로 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다리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굳어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둘째,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90% 이상이 다리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끊임없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줄타기 선수가 균형막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다리 근육이 우리 몸의 균형막대 역할을 하는 거죠. 셋째,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혈당을 잘 소모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어 칼로리 소모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게 되고 비만은 또 다른 질병들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넷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다리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죠. 다섯째,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취미 활동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 오신 김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활발하셨습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다리가 약해지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리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당뇨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건강의 힘입니다. 다리만 건강하면 전신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다리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진단법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개발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미 다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미리 신호를 보내거든요. 다리 건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총 10항목.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정직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근력 체크 1-3번.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한 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것은 허벅지 근력을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손에 도움 없이 일어나기 어렵다면 대퇴사두근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계단 오르기 테스트. 2층 높이의 계단을 난간을 잡지 않고 숨이 차지 않게 올라갈 수 있나요?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다리 근력과 심폐 기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입니다. 쪼그려 앉기 테스트.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것은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 그리고 하체 전체 근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한발 서기 테스트.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나요? 눈을 뜨고 한 발로 서서 10초를 버티지 못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눈을 감고 했을 때인데 5초도 버티지 못한다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일직선 걷기 테스트. 바닥에 일직선을 그리고 그 위를 10보 정도 걸을 수 있나요? 중간에 비틀거리거나 선을 벗어난다면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뒤로 걷기 테스트. 5m 정도 뒤로 걸을 수 있나요?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기보다 더 복잡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지구력과 유연성 체크 7-10번. 30분 연속 걷기 테스트. 쉬지 않고 30분 동안 걸을 수 있나요? 중간에 다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서 멈춰야 한다면 심폐지구력과 다리 근지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발목 유연성 테스트. 벽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서서 발끝을 벽에 대고 무릎이 벽에 닿을 수 있나요? 이것은 발목의 유연성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만약 무릎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발목이 경직되어 있어 넘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종아리 근력 테스트. 까치발로 20회 이상 올라갈 수 있나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근육이 약하면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보폭 측정 테스트. 평소 걸을 때의 보폭이 자신의 키의 45% 이상 되나요? 예를 들어 키가 160cm 나면 보폭이 72cm 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보폭이 짧아지는 것은 다리 근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8-10개 통과 우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세요. 첫 번째 건강 습관. 매일 30분 올바른 걷기. 에이, 그냥 걷기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걷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올바른 걷기는 그 어떤 운동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매일 30분씩 올바르게 걷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40%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니어 전용 걷기 방법.
속도 조절법 1분에 90-100보가 적절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궁금하시죠?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너무 빨라서 숨이 차면 안 되고 너무 느려서 운동 효과가 없어도 안 됩니다. 마치 커피를 마실 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가 있듯이 걷기에도 적절한 속도가 있습니다. 자세 교정법 머리는 하늘에서 실로 당겨지는 것처럼 세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펴줍니다. 배에는 살짝 힘을 주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듯이 걸어야 합니다. 호흡법 코로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2번 내쉬는 2-2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더 오래,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시간 분할법 하루 30분을 꼭 한 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누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해드릴게요. 걷기는 우리 몸에 맞는 약과 같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수면제. 이 모든 약의 효과를 걷기 하나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은 전혀 없죠. 실제로 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을 연구한 결과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하루에 근력이 1-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걸으면 근력이 증가하고 뼈 밀도도 높아지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향상됩니다. 두 번째 건강습관 발목 펌프 운동 앉아서도 OK.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게으른 사람을 위한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기본 동작 발끝을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5초 유지, 그 다음 발끝을 최대한 아래로 내렸다가 5초 유지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횟수와 세트 20회를 1세트로 해서 하루에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세트, 점심 후 1세트, 잠자리에 들기 전 1세트 이렇게 나누어서 하세요. 응용 동작 기본 동작에 익숙해지시면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도 추가해 보세요.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발목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1차 펌프라면 발목은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2차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있는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바로 종아리 근육이 그 역할을 합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압박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실제로 장시간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나 오래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혈전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혈액순환이 매우 나빴습니다. 발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발목 펌프 운동을 하루 3번씩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발가락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리 저림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 방법은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3번째 방법은 무릎 관절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운동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5-7개 통과 보통 상태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3-4개 통과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0-2개 통과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건강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 습관,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스쿰트요? 그거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스쿼트는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다만 방법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시니어용 안전한 스쿼트 방법. 의자를 뒤에 두고 서기.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기. 천천히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기. 의자에 살짝 닿으면 바로 일어서기. 10회 반복, 하루 3세트.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과 뒤쪽 근육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모두 강화됩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 드릴까? 스쿼트는 우리가 매일 하는 화장실 가기와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질까요? 실제로 박 할머니는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무릎 통증이 90%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건강 습관,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전한 계단 오르기 방법. 난간을 가볍게 잡고 의존하지는 말고 발 전체를 계단에 올리기. 무릎을 너무 안쪽으로 모으지 말기. 천천히 꾸준한 속도로 오르기. 계단 오르기는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하는 복잡한 운동기구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계단 1층을 오르는 것은 평지를 100m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심폐 기능도 함께 향상됩니다. 중요한 팁, 계단을 내려올 때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에 체중의 3-4배 하중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난간을 꼭 잡고 내려오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건강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낙상이 6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낙상 사고는 균형 감각 저하 때문에 발생합니다. 간단한 균형 잡기 운동.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서기.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기. 좌우 발 번갈아 가면서 하루 10회씩. 이 운동은 우리 몸의 자이로스코프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자이로스코프가 뭔지 아시나요? 비행기나 배가 균형을 잡는 장치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장치가 있는데 바로 내이와 다리 근육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서커스 줄타기 선수들이 오래도록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줄타기 선수처럼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보상 25분. 축하합니다. 25분 동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건강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올바른 걷기. 발목 펌프 운동 하루 3세트. 의자 스쿼트 하루 3세트.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균형 잡기 연습 하루 10회. 집에서 매일 체크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지혜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